예전에는 물건을 3만 원어치만 사도 무거워서 들고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젠 5만 원어치를 사도 가볍다면서 내가 힘이 세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어느 할머니의 씁쓸했던 농담이 생각납니다. 추석을 앞둔 요즘의 지역 민생 경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우리 이웃의 입가에 미소가 돌아올까요? 오늘 이슈토크 뜨거운 감자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코로나에다가 예. 또 장마에다가 집중호우가 이제 겹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구조적으로 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식품 소비에 대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이제 사 먹는 이른바 밀키트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구독 경제라든지 해서 집에서 이제 사 먹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니 GRDP에서 차지하는 게 70% 되는데요. 관광 서비스업, 서비스 공공행정까지 포함하면 70%까지 됩니다. 기형적인 거거든요. 2005년 대비해서 한 10%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제조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가 제조업이고요. 세 번째가 광물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개 다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되는 게 주로 자동차, 원주에 있는 이 첨단기기, 의료기기 부분인데요. 50%까지 이 생산량이 상반기 줄었다고 하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나 큰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면서 좋았던 점은 계속되는 태풍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농어촌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피해로 인해서 물가들이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그것을 잘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인솔자가 야 5분만 더 가면 돼, 5분만 더 가면 돼 해서 30분을 끌고 가는 거랑 인솔자가 야 아직 3.5km 남다, 네 무릎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해서 조난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길을 꺾어버리는 거랑 또 보는 관점에 따라도 다를 것 같은데요. 왠지 그거는 뭐 으쌰으쌰하는 기분인데 현재는 그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다가 다 같이 확진자 되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일단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좀 더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과격한 표현이 돼서 보는 사람이 좀 무안하거나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뜨거운 감자 프로그램을 보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좋지만 코로나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일반 자영업자분들 혹은 일반인들에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서 더 표현해 주셨으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북항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정선 사북에서 펼쳐진 노동항쟁입니다. 네, 부당한 노동 환경 또 인권 탄압에 맞서서 탄광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하면서 일어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충돌도 일어났었죠. 오늘 주인공은요, 아버지 강의 주인공이신 엄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경찰이 그 광산에 이제 작업장에 노동자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고가 바로 경찰의 지프차에 이 광부 한 분이 치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찰이 광부를 차로 치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광부들이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네. 라고 생각하게 됐고, 당시에 그분은 사망까지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큰 부상을 입으셨던 거죠. 프로그램 칠봉도가 좋았던 이유는 역사적인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이야기를 프로그램에서 방영해주면서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많고 폭넓은 지식을 프로그램에서 방영해주는 것 또한 좋았고요. 다양한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해주고 지루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사북항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차에 친 광부 사건으로 인해서 사북항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고 그 당시에 노동자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노동조합에서 이제 간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회사 측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제 하자. 우리가 수습은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잘 운영할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모였더니 문을 이제 다 앞문과 뒷문을 닫고 그때 이제 계엄 군대가 아버지가 오직 하나 우리 위해 애쓰시던 아버지. 프로그램이 좋았던 만큼 프로그램이 정말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인 만큼 종종 뜬금없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제 느낌으로는 맥락에 맞게 조금 더 짜여진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은 불필요한 주제를 줄이고 핵심적인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하면 조금 더 유익하고 정보 좋은 지루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예.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여기. 와. 얘네들이 난 이게 천재알이에요. 아까 까만 거 다? 예. 이 알들을 지들이 여기 낳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까지 나를 반겨주는구나, 그냥 이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열심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 천연 염색 스카프 만들고 있어요. 스카프를 지금 염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맛이 다릅니다. 네. 더 고섭네. 진짜. 고소워. 다른 지역보다. 냄새가 풍겨옵니다. 곰치 찐빵이 다 익었나 본데요. 이 방식 그대로 만들고 정성까지 듬뿍 들어간 곰치 찐빵. 드디어 그 고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더 진해진 초록빛이 곰치의 향미를 그대로 닮았는데요. 아유, 빨리 먹고 싶으시겠다. 좋았던 점은 테마가 있다는 점인데요. 남북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원도의 여러 지역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장점들을 얘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보통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마을만 소개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여러 마을을 소개하면서 우린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곰치 술 걸른다고. 술, 그럼 밑에 있는 건 술 아니야, 빠져나온 거? 예, 술이죠. 밑에 게 술이. 곰치 술. 곰치 술? 응. 저희 마을에 오게 되면 이제 그 단체 수진도 받지만은 그 가족 단위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단위도 이제 곰치 막걸리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런 데다가 이게 이제 가족 단위용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담그는. 된 거예요? 이건 다 된 겁니다. 이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쉬운 점은
테마가 있지만 그 말하는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슷하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남북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따른 테마 혹은 그거를 구성으로 가지고 색다르게 좀 더 방송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점은 이런 예능을 하다 보면은 다소 지루하거나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개선점을 찾으셔서 남북 분단과 같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른 좋은 이야기 그리고 다른 마을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마을에 대해서 그 체험거리나 먹거리를 알게 되어서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또 그 MC를 하시는 최주봉 선생님께서 굉장히 소탈하고 친근하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요. 또 그 도지사님이 나오신 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체험도 소개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정겨워 보이고 좀 편안하게 느껴졌고 또 그때 감자 파시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편안하고 소탈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마을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특색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내용들도 있고 좀 더 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한 마을에 대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고 좀 이게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한 마을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에게 선물하니 종이 위를 내닫는 바람에 모두 놀라네. 친구가 전하는 어촌 심원광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곳 강릉에서 태어나서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발자취를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초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인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바로 어촌 심원광 선생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지만 강릉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데요. 어촌 심원광의 발자취를 따라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은 무관중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수 진미령의 사회로 강원대 김풍기, 차장석 교수와 심원광 선생의 삶과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한시 낭독극과 낭송이 이어졌는데요. 엔딩곡은 선생의 한시에 새로운 색을 입힌 현대식 가곡입니다. 황혼의 눈이 내려 강마을의 인적이 끊기고 신이 소나무 숲 줄지어 보통 가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사말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한시를 바탕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강릉에 그렇게 율곡이 선생같이 훌륭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오늘 그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 참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칠봉국도 어촌 심원광 선생 편에서는 문인이라고 치면 허균, 허난설원, 신사임당 같은 분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다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촌 심원광 선생을 알리려는 문학 콘서트 개최는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만 차라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고 조금 더 대대적인 콘서트를 열었다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